189쪽 피세요. 해결의 법칙 189쪽. 우리 188쪽까지 되어 있고 189에 95 이쪽 부분은 사실은 뭐 추가적인 개념 설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나열해서 이제 문제 푸는 형태의 문제들인데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것들만 조금 이렇게 약간 팁을 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자. 우리가 여태까지 수학적 그 귀납적 정의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첫째 항을 주고 그다음에 이웃항 항들의 관계식을 줘서 거기다가 첫째 항 표시해 놓은 상태로 두 번째 항부터 넣으면서 구해갖고 새로운 규칙을 찾거나 아니면 가까운 애들은 그냥 노가다로 쭉 계속 가갖고 가까운 애를 찾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했던 건데 그 중에 역순으로 나열을 해야 하는 형태가 있어. 역순으로.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눈치채는 게 뭐 너무 쉬워서 사실은 뭐 이렇게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자. 이제 요게 역순으로 나열해야 하는 형태인데 봐봐. 지금 요걸로 이제 우리가 귀납적 정의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첫째 항을 줘서 n에다가 1을 넣어서 A2는 하면서 A2는 2 곱하기 A1 플러스 1 해갖고 첫째 항을 대입해서 요 구하고 그 다음에 A3은 이렇게 해서 나열하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첫째 항을 안 줬을 때 역순으로 하는 거야. 첫째 항 안 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첫째 항을 미지수로 놓고도 풀 수는 있어. 근데 그러면 식이 되게 계속 뒤에 그 첫째 항이 따라다니면서 미지수가 붙잖아. 그러니까 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이럴 때는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A5부터 쓰는 거야. 그럼 여기 관계식에서 A5가 되려면 n에다가 몇을 넣어야 돼? 4를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2 곱하기 A4 플러스 1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은 A4를 구하는 거야, 이번에는. A4를. 그 A4는 뭐냐면은 n에다가 3을 넣는 거니까 2 곱하기 A3 플러스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A5가 지금 63이라고 했으니까 65로 해야 돼. 65다. 65로 해야 돼. 아니야. 63이 맞는 거 같아. 그냥 아무렇게나 거기 나와 있는 거 보고 때려 맞추면 때려 넣은 거라서 여기다 빼면은 62는 2A4가 되니까 A4는 3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31을 또 이번엔 여기다 넣어서 이번 A3를 구하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거꾸로 나열하자라는 뜻이 알겠지? 그래서 189쪽에 이제 유형 5번 얘기거든. 유형 5번은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면 이 형태를 그 무슨 뭐 알파 나열 해갖고 막 이게 그 미적분 2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식 형태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표현하면은 오히려 더 어렵고 사실은 우리 대수 파트에서는 그냥 나열하는 형태로 쉽게 풀리는 형태로 문제가 잘 나와서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1423번 풀면서 그냥 한번 연습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냥 단순 사칭 현상이죠, 그렇죠? 대입해서 얼른 진행해보세요. 실력은 아직도 안 나왔니? 수학 날짜?
4를 주고 2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n에다가 3 넣으면서 시작을 하면 되죠. 그래서 식 2개 정도만 나열하면 되니까 답은 7 나옵니다. 7.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귀납적 정의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봤을 때 뭐 귀납적 정의죠, 그렇죠? 이웃하는 항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요것도 귀납적 정의죠. 근데 n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계식을 이용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열을 할 때 두 식을 구분해서 나열을 하는 부분이고, 짝수 홀수로 나눌 때가 일반적으로 많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뭐 소수가 아닌 경우, 소수인 경우, 또는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거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넣으면 되고,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뭐냐면 10번째 항은 얼마예요? 이제 이거를 구할 거야. 그러면은 먼저 나열하니까 첫째 항부터 줬으니까 정순으로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A2부터 구할 거야. 봐봐. A2는 할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유형을 왜 정리해 주냐면 짝수야 홀수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다 넣는 사람이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나 지금 n에 몇 넣은 거니? 1 넣은 거야, 그치? n에 1을 넣은 거니까 n에 홀수를 넣은 거지. 그럼 아래 있는 식을 써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A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4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3 구할 거야. 그럼 n에다가 2 넣은 거죠? 그쵸? 그럼 위에 있는 거 써야 돼, 그치? 그러니까 A2 플러스 2를 하는 거니까 4 더하기니까 6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이 보이면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규칙이 안 보이면 10번까지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넣는 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 이것도 하나하나 그냥 풀고 갑시다. 89쪽에 1427번. 풀었죠? 답 41이래. A4는 35. 몰라. 41이래. 못 읽겠어. 해설 제가 너무 조금 했어. 선생님, 여기서 노안이 온 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시 보여. 얘들아, 봅시다. 요번에 이제 한 장 넘겨서, 이제 유형 9번인데, 요거 별표 쳐주세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요 귀납적 정의 파트에서는 크게 2개로 나눈다고 했거든. 그 귀납적으로 표현한 정의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수열이냐 아니면 모르는 수열이냐 라고 했을 때, 모르는 수열은 나열, 알고 있는 수열은 일반항 찾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형태의 수열이 가장 잘 나오고 문제에서, 그 다음에 나열하는 형태에서 가장 잘 나오는 형태는 얘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얘들아 봐봐, 얘는 제목이 틀렸어. 사실은 봐봐, 지금 요 AN과 SN이 이웃하는 항이니? 이거 이웃하는 항이니? 아니죠, 그렇죠? SN이라는 건 합을 뜻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합과 그 다음에 n번째 항을 뜻하는 거니까 사실은 요걸 갖고 귀납적 정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선생님이 제목을 적는 이유는 우리가 접근할 때 생각하는 시작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SN을 이용하여 귀납적 정의를 찾는 유형이야. SN을 이용해서 귀납적 정의를 찾는 유형이야. 얘는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쓰고 하자. 보자, 얘들아, 우리가 AN이라는 식을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앞에 수열 배울 때 SN과 SN-1을 빼면은 뭐가 나온다고 배웠죠? 이게 이제 N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일반항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귀납적 정의를 찾아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나열하는 형태를 시작을 할 때 얘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n에다가 1을 넣으면서 시작을 할 건데 만약에 n-1이 존재를 한다면 S0이 되면서 모양이 되게 이상해지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그래서 요 유형에서는 이걸 사용하면 안 돼. 이걸 사용하면 안 되고 같은 표현을 하나 n을 올려서 표현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다고 표현할 거야. 얘들아, 이거 같은 표현인 거 이해되죠? 그쵸? n은 그냥 n번째까지의 합, n-1은 그거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의 합인 거잖아. 그치? 그 요것도 n 플러스 1번째까지의 합이랑 그거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의 합을 빼는 개념이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a의 n이 되니? 아니지.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야. 요것만 구분하면 돼. 요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메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형 근처에다가. 그래서 SN으로 귀납적 정의를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 무슨 말이냐면 SN은 해놓고 AN이 들어있는 형태. 그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는 몰라. 그런 형태일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자. 보자, 합니다. 이제 합니다. 보세요.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그대로 넣을 거거든. n에다가 n 플러스 1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빼기 4에 a의 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 좌변이 의미하는 식이 이거라는 뜻이거든. 지금 선생님 필기해 준 게 이 좌변을 a의 n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우변 정리하면은 4a의 n 플러스 1 3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4의 a,n이 될 거고 이항하고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은 a의 n 쓸게요 그냥 3의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여기서 더 안 정리해도 되기는 하는데 얘들아 요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웃하는 항으로 관계식 표현했잖아. 근데 우리가 익숙한 형태는 a의 n 플러스 1은 이게 익숙하거든 우리는. 그래서 3분의 4의 an이다 해갖고 sn을 이용해서 귀납적 정의를 찾아내는 유형인 거야. 괜찮니? 알아들었어? 얘들아 기억하는지 보자.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죠. 이거 등비 수열이야. 우리가 아는 수열이야. 물론 아는 수열인 걸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나열하면 돼. 사실은 나열하면 다 풀리거든 이 단어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면 조금이라도 편하니까. 그럼 이제 일반항을 선생님 찾아볼게. AN은 얘들아 이거 공비가 얼마야? 3분의 4란 뜻이죠. 첫째 항이 얼마야? 1이죠. 그쵸? 그럼 우리 지금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을 하는 게 일반항을 표현하는 거잖아. 등비수열에서. 근데 우리 10번째 한 거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0 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10은 3분의 4의 9제곱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푸는 문제가 190쪽의 유형
9번에 있습니다. 음, 35번 해볼까요? 35번. 1435번. 돌아다닐게. 수업 잘 들었나? 아니네. 아니. 해.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아니야, 얘들아. 내가 한번 그냥 시작했으니까 해보자. 여러분들 센스를. 싶은 사람 있나요? 좋아요. 다시. 그렇죠. 맞아. 다시. 그렇죠. 다시. 한번 이쁜 거랑 그냥 아까 들었는데 뭐야? 영상이 틀린 것 같아. 다들 뭐야? 나왔어? 네. 이렇게 연애.
얘들아 봐봐. 요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한 거에 당연히 이용되는 유형이기는 한데 뭐 아주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Sn 플러스 1과 Sn의 관계식을 나타낸 상황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S1을 줬으니까 S1은 뭐 A1이기도 해. 알겠지? 굳이 뭐 이용을 하자면. 근데 S1을 줬으니까 S2 구할 수 있고 S3 구할 수 있고 S4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근데 구해야 하는 건 A6이잖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AN이라는 거는 SN에서 SN-1을 빼는 게 이게 제일 기본인 거잖아. 그치?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A6을 구하고 싶으면은 S 몇에서 6에서 S 몇을 빼면 돼? 5를 그냥 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 이용해 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사실 이거 이용해 밖에 없어. 그 S6과 S5는 그럼 어떻게 찾아? 우리가 넣으면서 찾아 나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S2는 n에다 1는 거니까 3 곱하기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6 더하기 2니까 얼마냐?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S3은 S2가 들어가는 거니까 3 곱하기 8에 플러스 2 해서 6이랑 5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돼. 알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728 빼기 240인데 당연히 규칙 찾아서 해도 되고 계산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는 문제고, 선생님이 지금 방금 표현한 형태의 문제는 오히려 그냥 34번이나 36번이나 37번이거든. 그리고 이것 빼고 다 방금 선생님이 알려준 형태니까 그냥 예제 하나 들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 넘어가지 말고 186쪽으로 오세요. 승준이한테 선생님이 굉장히 미안한 이걸 선생님 설명 안 해줬는데 그 반편고사 마지막 시험에 우타까지 있는 채로 문제에 나왔었죠. 그쵸? 근데 맞았어 승준한테. 아무튼 자 이제 이번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영원히 개념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는 칠판으로 개념 설명하는 거 이제 없을 거고 오답풀이 정도만 하고 개별 오답만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오늘 할 거는 수학적 균합법. 수학적 균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들아 봐봐, 제목이 그냥 귀납법이 아니라 수학적 귀납법이잖아. 그리고 귀납법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게 뭔가 있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표현인 거고, 귀납법이라는 거를 얘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줄게. 귀납법이라는 거는 현상을, 그냥 언어적인 표현이야, 관찰하여 규칙 또는 이론 또는 법칙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증명법입니다. 증명법. 알겠지? 증명법.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수학적 귀납법이 이제 학생을 한 3,000명 정도를 선발을 해. 그래서 3,000명 정도의 학생을 아침마다 관찰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3,000명이 맨날 학교를 가. 주말 빼고 맨날 학교를 가. 그러면 그 3,000명의 하는 행동을 바탕으로 학생은 학교를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학생은 학교를 간다라는 법칙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귀납법이라고 해. 그런 것들. 근데 이걸 수학에 적용하면 노가다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수학에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약간 정의를 하는 거야. 알아들었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좀 상식적인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되고, 뒤쪽에서 또 나오기도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연역법이라는 게 있어. 연역법. 귀납법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연역법은 뭐냐면은 이론이 성립합을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해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실험 등을 통해서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다. 실험 등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의 증명법을 이제 연역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연역법은 3단론법도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해. 3단론법 명제에서 했던 거 기억나니? A가 B고 B가 C면 A는 C이다. 이게 3단론법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학생은 아까 학교 간다고 했지? 학생은 다 학교를 가. 근데 뭐 용찬이는 학생이야. 그러면 용찬이는 학교를 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하는 게 이제 연역법이고, 아무튼 우리는 귀납법 얘기를 할 거야. 이거 안 적어도 돼, 얘들아. 이거 그냥 국어사전에 찾으면 나오는 거야. 수학 아니야, 이거. 그냥 단어가 나와서 설명한 거고, 적재가 샤프심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봐. 잘 봐봐. 첫 번째, 먼저 우리 이제 수열에서 얘기하는 거야. 수열에서, 알겠지? 수열에서 n이 1일 때 3인지 확인하는 거야. n이 1일 때 참인지 확인. 언어적인 뜻으로 하면은 다음 단계가 뭐냐면 n이 2일 때 참인지 확인하는 거야. 다음에 n이 3인지 참인지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게 귀납법이거든.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선은 첫째 항이 참임을 확인을 먼저 해놓고,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임을 확인해.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n이 k일 때와 k 플러스 1일 때니까 이게 이웃하는 항이죠. 이웃하는 항이 연속으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바로 귀납적 정의죠. 앞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납법을 일일이 다 실제로 확인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수학에서는 귀납적 정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수열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단어는 증명하는 단원이거든. 얘들 학교 시험에 증명하는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그럼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빈칸 채우기 정도로 나와.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뭔 말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냥 위아래 문장들 읽어보면서 문맥에 맞게 껴넣어도 되잖아요, 사실. 그치? 그래서 그렇게도 풀 수 있는 형태의 단원이야.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증명이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하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할 필요 없고, 당연히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 선생님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얘들아 봐봐. 7번 봐. 자지마. 그만 자. 얘들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우리 배운 거야, 그렇지? 자연수의 합은 시그마 공식에서 배웠죠? 요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이거를 귀납법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야. 귀납법으로 증명해봐.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저기 나온 것처럼 선생님이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첫 번째 n이 1일 때 확인을 해볼 거야. 그럼 n이 1일 때는 좌변이 n이 1이라는 건 얘만 있다는 뜻인 거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그 빈칸 채우기 문제랑 똑같이 표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야. 알겠지? 보통 이렇게 나와. 좌변은 n이 1일 때는 1만 나올 거야. 그치? 그리고 우변은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야. 그럼 계산하면 1이죠. 그쵸? 그럼 1은 1이니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래서 첫째 항이 참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n이 k일 때 참이라 하자. 요런 단어가 항상 나와.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그럼 참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에서 k까지 더한 게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게 참이라고 우리가 딱 약속을 한 거야 우선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참일 때 이 다음 항도 이 규칙이 유지되는 게 참이라면
그게 바로 수학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무슨 소리냐면은 좌변이 1부터 k에 k 플러스 1까지 넣은 거고 우변은 2분의 k 플러스 1에 여기다 k 플러스 1 넣는 거니까 뭐가 돼? 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이게 참이 맞나?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선생님이 밑줄 친 거 얘죠, 그렇죠? 그럼 이 밑줄 친 게 2분의 k의 k 플러스 1인 거면 우리가 이미 참이라고 가정을 해놨어. 그리고 플러스 얘야. 통분할게. 2분의 2k 플러스 2죠. 실제로 계산해 볼 거야. 그러면은 2분의 여기 지금 2의 k 플러스 1이잖아. 얘네들이 더할 때 k 플러스 1로 묶어. 그러면 k 플러스 1로 묶으면 첫째 항이 k만 남죠? 둘째 항이 2만 남죠? 그래서 여기에 k 플러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고 쓴 이 식이 같게 나온 거를 보여준 거야, 지금.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제시된 식은 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이거는 약속한 거야. 수학에서 귀납법을 쓸 때는 이렇게 쓰자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1405번을 푼 거거든? 1405번을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책에 나온 문제랑 살짝 다르더라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해석을 하면서 빈칸에다 한번 채워 넣어봐. 똑같이 표현되는 문제는 없으니까. 가 파트가 가가 있는 네모 박스 있잖아. 그 줄이 이거야, 이거. 선생님은 3번에 n의 k 플러스 1을 넣는다라고 표현한 게 그 얘기를 할 차례인 거야. 그치? 양변에 뭘 더한 형태인지 선생님 식을 보면 보일 거야. 그럼 가에 뭐가 들어가 있지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양변에 가를 더하고 나서 그 다음 줄은 그냥 식 정리한 겁니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시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 지금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줄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했었죠. 가 부분이. 그러면은 책에 여기까지 써 있을 거야. 그리고 플러스 가라고 써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양변에 뭘 더하는 거야? 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야. 이게 좀 좌변이고 우변에 똑같이 k 플러스 1 더해야겠죠? 여기가 괜찮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 식은 선생님이 뭘 한 거냐면은 요 선생님은 좌변을 갖고 얘가 얘임을 그냥 변형해서 그 다음 단계를 한 거거든, 핑크색이. 근데 얘는 그냥 우변에 써 있는 거 갖고 한 거야. 어쨌든 얘가 얘니까.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 밑에 줄에서 뭘 한 거냐면 k 플러스 1 하고 괄호가 열려 있으니까 두 항에 k 플러스 1로 묶어낸 거야. 알아들었지, 그렇지? 그럼 첫째 항에 k 플러스 1 묶어냈으니까 누가 남아? 2분의 k가 남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이제 최종적인 답을 쓰는 거거든.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 2분의 2잖아. 얘가 2분의 k 플러스 2고 여기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 그냥 k 플러스 1이죠. k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에는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야. 다에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책에 표현된 게 선생님이 지금 푼 것보다 오히려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더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듯이 그냥 문맥에 맞게 식 정리만 잘 해도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도 좀 풀리는 형태의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유형이 나눠져.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얘기를 해주면서 숙제를 정해서 풀 거야.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192, 3 쪽으로 와보세요. 192, 3 쪽으로 와봐. 얘들아 192, 3 쪽에 뭐 1448번 같은 거 보면은 증명하시오라고 써 있어. 이거 어차피 답지에 답도 없거든.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선생님이 너네가 서술형으로 쓴 거를 한 줄 한 줄 다 확인하면서 오타는 없는지 어차피 체크 못해,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나열하는 형태, 증명 실제로 하는 형태의 문제들은 숙제로 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실제로 뭐 시험 같은 데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선생님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좀 종류별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얘들아 보자. 이거 이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인데 얘는 수학적 귀납법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명제 문제에 가까워. 뭐가 참이면 뭐가 참이니까 모두 참이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찾는 거거든. 그냥 봐봐. 우선은 요렇게 생긴 어떤 명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명제의 미지수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참이 된대. 참이 된대. 그래서 얘는 오케이야. 그냥 주어진 조건인 거야. 주어진 거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참이면 그러면 2배 안에 넣어도 참이 된대. 이런 조건을 준 거야.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참인지를 찾아보려면 이 숫자가 나올 때까지 나열을 해야겠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유형은 한마디로 지금 유형 11번 유형이야. 유형 11번 유형. 유형 11번 유형은 한마디로 나열해서 규칙 찾기야. 한마디로 그냥 나열해서 규칙 찾으라는 뜻이거든. 그럼 볼게. 니은 조건에서 P1이 참이니까 P2가 참이야. 그러면 P2가 참이면은 P4가 참이야. P4가 참이면 P8이 참이야. 이 규칙 찾은 거야. 얘들아 규칙이 어떻게 돼? 2의 배수야? 거듭 제곱이죠. 배수라고 하면 안 돼. 6은 안 되니까. 알겠지? 그럼 n에다가 2의 거듭 제곱을 넣으면 참이야. 라는 규칙이 찾아진 거야. 알아들었지? 그치? 그럼 답 1, 2, 3번 중에 몇 번? 3번. 이런 형태의 문제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들아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봐봐. 디귿 PN이 참이면 P3N도 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 2의 거듭 제곱을 n에다 넣으면 참이야라는 걸 찾은 거잖아. 그 여기서는 n에다가 뭘 넣으면 참이 된다는 뜻이야? 몇의 거듭 제곱? 3의 거듭 제곱을 넣으면 참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니은 디귿을 합하면 얘네가 둘 다 참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n에 2와 3의 거듭 제곱을 넣으면 참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P 108은 참이니? 이거 참이라는 거야. 108이 36 곱하기 3이거든? 36이 2의 제곱, 3의 제곱이잖아. 여기 있는 수는 다 2나 3의 거듭 제곱으로 이루어진 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 만약에 이 유형이 나온다면.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 이거 안 풀 거야. 얘들아, 이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나열해서 그냥 규칙 찾는 정도로 끝나는 거니까 안 풀 거고. 왜 이렇게 졸리냐, 오늘? 너네? 일단 어차피 이 다음 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쉴 테니까 잠 좀 깨라. 이교지 하지 마. 조금 더 어려운 거 할 거야.